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룬이 머무는 순간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요즘 우리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덜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만족할 것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You'll own nothing and you'll be happy. 이 말은 요즘 인터넷에서 참 많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의 선언처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무언가 음모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이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으로도 잘 알려진 곳인데요. 그곳에서 2016년에 소개한 2030년의 8가지 예측이라는 영상과 글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덴마크의 정치인인 이다 아우켄이라는 분이 2030년에 관한 상상을 담은 글을 쓰셨는데 그 안에서 소유보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아진 도시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이 표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이터 같은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문구가 세계경제포럼의 공식적인 목표로 확정된 선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불안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게 현실을 읽어보는 쪽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변화들을 미리 알아두고 우리 삶을 지키는 쪽으로 말이죠.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모든 물건이 서비스로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2030년의 도시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집도, 차도, 가전제품도, 심지어 옷까지도 말이죠. 사실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렌털, 구독, 공유 같은 말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리하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시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내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안정도 함께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장롱을 쓸 때마다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혼수였고 우리 집안의 역사였고 손때 묻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장롱이 내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다가 돈이 끊기면 다시 가져가 버리는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서비스를 끊으면 일상이 함께 끊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단순합니다.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생활의 최소한을 남겨두는 겁니다. 휴대폰이 잠깐 고장 나도 내 생활이 전부 멈추지 않도록 말이죠. 인터넷이 하루 끊겨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은 남겨두는 겁니다. 옛 선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고 가진 것이 적으면 자유롭다.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탄소에 세계적인 가격이 붙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경제포럼 글에서는
탄소 배출의 가격을 매기는 제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많이 태우고 많이 쓰는 방식이 점점 비싸지고 덜 쓰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니어에게 이 변화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요금, 난방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을 뵈었습니다. 그분은 겨울에도 내복을 두껍게 입고 보일러를 아껴 쓰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껴 쓰면 마음이 편해. 돈도 남고 세상에 폐도 덜 끼치는 것 같고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는 습관이 결국 내 통장을 지켜주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 그 감각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불을 끄고 나올 때, 물을 아껴 쓸 때,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한 나라가 혼자 지배하는 시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한 나라가 주도하던 흐름이 줄어들고 여러 강대국이 영향력을 나눠 갖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는 뉴스에서 갈등으로 보이지만 우리 삶에는 가격으로 찾아옵니다. 요즘 뉴스를 켜면 환율이 흔들린다는 말이 먼저 들립니다. 에너지 값은 오르고 식료품 가격도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달러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중국 위안화도 봐야 하고 유럽 유로화도 신경 써야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2030년을 준비하는 평범한 지혜는 이겁니다. 내 삶의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기입니다. 복잡할수록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빚이 많으면 이자율이 오를 때 흔들리고 투자가 복잡하면 시장이 요동칠 때 흔들립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풍족하다. 단순함 속에 진짜 풍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집으로 의료가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자율주행 같은 기술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예방 중심의 맞춤형 의료가 늘어나며 병원 중심의 치료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더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혈압계, 혈당계, 심박수를 재는 기계들이 집에 하나씩 있습니다. 기계가 대신 숫자를 재주지만 내 몸의 느낌을 읽는 건 결국 내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지, 밥맛이 있는지, 잠을 잘 잤는지, 이런 것들은 기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2030년의 건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해결해주는 건강에서 내가 매일 지키는 건강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요즘 산책을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좋아서입니다. 걸으면 무릎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걷기는 인간에게 최고의 약이다. 2000년도 더 된 말인데 지금도 여전히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고기가 더 특별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환경과 식생활 변화 속에서 고기가 늘 먹는 것이 아니라 거창하진 않아도 가끔은 미식이 되고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단순히 고기 얘기가 아닙니다. 익숙한 식탁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니어에게 식탁은 추억이고 가족이고 마음입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고기 굽던 기억, 생일 때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 차려주던 기억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깃값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세대들은 채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올수록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덜어내도 마음은 채우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과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저는 요즘 작은 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반찬도 3가지면 충분합니다. 김치 하나, 나물 하나, 국 한 그릇. 그게 제일 편하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게 먹으면 몸이 가볍고 적게 말하면 마음이 편하다. 식탁을 줄이는 것도 결국 나를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6번째로 나눌 내용은 오늘의 난민이 내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경제포럼 글은 난민을 사회에 잘 통합하면 미래의 경제나 사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소개합니다. 이 대목은 우리 시니어에게 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언어, 낯선 문화가 우리 곁으로 들어온다는 것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외국인 직원을 만나고 병원에서 외국에서 온 간호사를 보고 공원에서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가족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2030년의 핵심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죠. 이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든 걸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품위를 잃지 않을 만큼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미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되 내 경계는 지키는 겁니다. 친절하되 함부로 당하지 않는 겁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이 지내되 함부로 대하지 말라. 다름을 인정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서구의 가치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경제포럼 글은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가치가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먼 나라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사람을 쉽게 미워합니다. 가짜뉴스가 더 빨리 퍼집니다. 서로를 한 줄로 재단하는 시대가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참 쉽게 화를 냅니다. 댓글 하나에 욕을 퍼붓고 한쪽 편만 듣고 상대를 적으로 몰아갑니다. 이럴 때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택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내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내 판단을 하루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살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내 운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참는 사람은 영웅보다 강하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나는 조용해지는 겁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2030년대에 인간이 화성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대에 화성 탐사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상상도 소개합니다. 이 대목은 어떤 분들께는
허황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화성에 사람이 간다니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메시지를 읽습니다. 사람은 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하며 세상을 바꾸어 왔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을 때도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변화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문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만족할 것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게 다 사라진다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의 글과 영상이 보여준 건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확정된 명령처럼 단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끊겨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입니다. 전기가 끊겨도 인터넷이 멈춰도 내가 먹고 자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기본을 남겨두는 겁니다. 둘째, 내 정보와 사생활을 지키는 기본 습관입니다.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주지 않고 이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셋째, 세상이 변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유가 줄어도 내 마음의 평화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아주 조금만 풀어주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봅니다. 오늘 밤만큼은 세상이 아니라 내 호흡이 나를 이끌게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감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그 마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막을 수 없어도 내 삶이 휩쓸리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고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오늘을 견디는 마음, 내일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30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으면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줄어들어도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서비스가 끊겨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져도 내 삶이 단순하면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이미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따뜻하게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여러분이 바라시는 모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기운이 머무는 순간 채널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머물겠습니다. 고맙습니다.